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5월 어떻게 시작했나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요즘 저번 팟캐스트에서도 말했듯이 운동을 좀 힘을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수영을 다녀왔습니다. 수영 1시간 정도 자전거 타고 가요, 수영장까지.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자전거 타고 가서 수영은 한 30분, 40분 정도 한 다음에 씻고 또 10분 정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근데 내일이,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가 올라가는 5월 8일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어버이날은 어머니랑 아버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날이죠. 그래서 저도 그 어버이날을 축하하고자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이 카네이션을 돌아오는 길에 샀습니다. 꽃바구니 카네이션이고 빨간색 카네이션이랑 핑크색 카네이션 둘 다 예뻐서 뭐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2개 섞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국 2가지 다 샀는데요. 예뻐요.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이렇게 2개 따로 챙기는데 한국에서는 합쳐서 챙기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면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 따로 만나거나 아버지 따로 만나거나 하지 않고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만 있는 분이나 아버지만 있는 분도 그 날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버지의 날에 나는 아버지가 없군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어버이날에 같이 그냥 어머니 축하해드리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축하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5월에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들이 있어요. 다양한 날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버이의 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여러 가지 많은 이 5월 어떤 날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했던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번 에피소드 끝나고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여러분 헬스장 많이 갔나요? 영어로는 gym이죠. gym. 한국에서는 헬스하러 간다, 헬스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운동하는 기구들이 막 있는 그 센터를 한국에서는 헬스장, 헬스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헬스장을 다니지 않는데 언제였지? 2월인가? 그때쯤에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3개월 정도 등록을 해둬서 1월인가? 아무튼 1월인가 2월에 3개월 등록해서 올해도 헬스를 잠깐 다녔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자면 제가 글쎄요. 한 10군데 헬스장을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조금씩 이번에는 정말 헬스를 꾸준히 해야겠어 하고 갔다가 포기하고 다시 등록했다가 포기하고 또 이사 가서 다시 등록했는데 포기하고 이걸 막 반복해서 거의 10군데 정도는 가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도 있고 학교에 있는 헬스장도 있고 그런 다양한 곳 다 합쳐서 말이죠. 다양한 곳을 가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의 헬스장 문화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문화, 한국의 헬스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진 않지만 여러 헬스장을 가봤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헬스 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도전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한국 헬스장은 어떤지 좀 새로운 정보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여러분들 나라에서 헬스 하시던 분들은 비교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한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면서 혹은 새로운 정보 들어보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헬스장 처음 갈 때 굉장히 무섭지 않으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헬스장이 막 편안한 곳은 아니에요. 막 편하게 가서 운동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위축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위축되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작아지는 느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작고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를 위축이 된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긴장되는 그런 장소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혹시나 한국 와서 여행할 때 헬스장 이용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뭐 한 달 살기나 유학 이런 걸로 오셨을 때 왠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왠지 다른 나라에 왔으니까 평소에는 헬스 안 했지만 이번 기회에 헬스장 한번 가볼까? 왠지 한국 헬스장이라면 신기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 하는 마음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또 얼마나 낯설까, 얼마나 약간 불안하고 좀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헬스장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뭐 보통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는지, 뭐 옷 같은 건 어떤 거 입는지, 뭐 지켜야 할 에티켓 같은 거는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직접 등록할 때 조심하면 좋은 점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호구 잡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좋은 말은 아니고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인데 사기당한다랑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정도 뭐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내가 뭔가를 잘 모르고 그래 보이니까 그거 뭐 15,000원이에요. 이렇게 속여서 팔아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버리면 그런 사람을 너 호구됐다, 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친구는 뭐 10,000원에 산 물건을 나는 15,000원에 샀어. 그러면 친구가 너 호구 잡혔네, 너 호구됐네 이렇게 약간 장난 겸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좀 놀리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호구 잡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문제 겪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헬스장 등록하실 수 있게 등록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한국의 헬스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한국 헬스장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뭐 하는 곳인가? 이런 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헬스장들은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도 제 집 근처에 원래 가게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동네이긴 한데 헬스장이 뭐 한 3-4개는 있는 것 같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헬스장이. 그리고 제가 이용을 해본 결과 요즘은 한 20대, 30대, 뭐 40대 정도? 20대에서 5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막 10대 이럴 때는 헬스장을 거의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잠깐 한 2달 정도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헬스장을 갔을 때는 어린아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헬스장에.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신기했는데 한국 헬스장에는 보통 성인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운동 좋아하고 그러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긴 한데 보통은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고 진짜 체육 대학교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들 아니면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성인들이 있고 그리고 비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비용은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 헬스장의 시설이 좋고 뭐 새로운 기구 아니면 좋은 기구들이 많다 이러면 한 달에 10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하면은 괜찮은 중간 정도의 헬스장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한 달보다 더 많이 계약을 할수록 그러니까 헬스를 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끊을수록 가격은 점점 싸져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벤트 가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끊을수록 할인해주는 그런 이벤트 가격이다라고 해서 중간에 취소를 해버리면 그 환불 과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 돈을 많이 못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계산해서 꼭 필요한 만큼 헬스를 등록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헬스장에 그냥 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1년 싸네? 그럼 1년 등록해야겠다 하고 등록해뒀다가 뭐 한 달 뭐 어디 여행을 가버린다든지 하면은 그동안 헬스장에 그냥 기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헬스 끊을 때는 좀 제일 작은 기간, 제일 짧은 기간으로 등록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3개월 끊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헬스장이 어떤 곳인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1일권도 구매할 수 있는 헬스장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뭐 하루 하는데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이랑 경기도 기준이고요.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쌀 것 같아요. 이렇게 헬스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스장이 한국 헬스장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닐 수 있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자유운동. 내가 그냥 원할 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운동하는 자유운동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유형은 PT가 있습니다.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뭐 1대1로, 보통 1대1로 많이 해요. 1대1로 운동을 배워가면서 배우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해봤는데 뭐 그룹 트레이닝 같은 거 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PT, 딱 그 퍼스널 트레이닝만 했습니다. 근데 이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비싸지죠. 저는 한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하는데. 근데 한 번 하는데 6만 원인데 보통은 10번 하라고 하거든요. 최소. 10번은 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한 번에 60만 원 막 이렇게 결제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자유운동, 헬스장 이용하는 비용 한 달 가격이 그 PT 한 번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 운동을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이런 PT를 결제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큰 금액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비용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PT를 받으면 조금 비싼 가격으로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PT를 받으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내가 자유 운동을 가는 거는 뭐 무료다. 이렇게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야기 안 했는데 한국 헬스장은 보통 뭐 샤워장이랑 파우더룸이라고 할까요? 뭐 샤워한 후에 스킨케어하고 머리 말리고 하는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거 당연히 다 있고 물 마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헬스복 있잖아요. 헬스 할 때 입는 옷도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아니면 3개월 이렇게 끊으면 헬스복이랑 운동복이랑 수건 이거는 공짜로 갈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헬스장도 있고 아니면 한 10,000원 정도 추가하면 한 달에 뭐 이런 헬스복이랑 수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돈은 라카비죠. 라카비. 뭐 내가 집이 좀 멀어. 그래서 운동복이나 아니면 뭐 샴푸 이런 것들을 좀 보관해 놓고 쓰고 싶다 하면은 라카 결제하고 뭐 한 달에 그것도 한 5,000원 이렇게 결제하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 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건데 저는 라카는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좀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헬스장은 가까운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짐 같은 거를 그냥 간단하게 챙겨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사용을 했어서 라카랑 체육복도 그러니까 맨날 빨고 이런 게 귀찮으시면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체육복 입고 운동복 입고 하는 게 좋아서 그 운동복도 대여를 딱히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지 않으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헬스장 분위기는 어떤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나라 헬스장은 어떤가요? 막 친구들끼리 와서 운동을 하거나 서로 알려주거나 이런 분위기인 곳들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 보통의 헬스장의 분위기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물론 그 헬스장에서 시끄러운 음악, 막 둔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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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고 싶어지는 뭐 그런 노래를 틀어주는 곳도 보통은 다 틀어줘요. 하지만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되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크게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 없고 그냥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그 숨소리만 들립니다. 후후 같은 그런 숨소리만 들리고 막 여러 명이서 우르르 와서 좀 시끄럽게 사용하고 그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좀 조용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갈 때 뭐 입냐 이것도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한국 헬스장에서는 뭘 입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운동복을 입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복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입는 옷을 사복이라고 하는데 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청바지나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오시는 분들은 없고 탈의실, 옷을 갈아입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복으로 다 갈아입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운동복 입고 하고 계시고요. 저도 오늘 진짜 제가 헬스 할 때 입었던 옷을 입었는데 위에 티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는 고무 같은 운동복이고요. 그리고 바지도 뭐 레깅스 입으시는 여성분들도 있고 뭐 짧은 반바지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체육복? 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체육복을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레깅스를 입어도 되는데 아직 저는 약간 부끄러워요. 레깅스 입기가. 사람들이 나를 신경 안 쓴다고는 하지만 내가 괜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냥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운동에만 헬스장 갔을 때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좀 편한 바지랑 티 입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운동복 입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의할 점은 운동화인데요. 밖에서 신고 다니던 운동화를 헬스장에서 신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겠죠? 청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헬스장용 운동화를 가져가서 운동화 갈아 신고 그렇게 운동한다는 거 정도만 알면 딱히 헬스장 에티켓이랄 게 없어요. 그냥 운동화랑 운동복 잘 챙겨 입고 하는 거. 그리고는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오래 운동기구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어느 나라나 에티켓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 헬스장은 좀 조용한 편이다 라고 했으니까 너무 큰 소리로 전화하거나 떠들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그냥 편하게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다른 거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시작하기잖아요. 헬스장에 딱 도착해서 등록하고 뭐 돈을 결제하고 그런 과정이 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도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헬스장 등록하는 방법.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헬스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 뭐 내 집에서 가깝거나 내 학교에서 가깝거나 나의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갑니다. 아니면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결국에 안 가게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예로 한번 여성 전용 헬스장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시설도 깨끗하고 그리고 뭐 기구들도 예쁘고 막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좀 귀여운 기구들이 많았고 해서 시설이 되게 좋고 해서 등록을 해뒀는데 집에서 좀 멀었어요. 거기가 한 자전거 타고 그래도 한 20분 가야 하는 곳이었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장 다니는 거니까 가까운 곳으로 등록하면 좋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 우선은 내 동네에서 네이버 지도로 헬스장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 헬스장 근처에 막 나올 거예요. 여러 군데. 한 5-6군데가 보통 나올 건데 거기를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거기 시설 사진 이런 것들을 다 봐요. 좀 깨끗한지 이런 것도 보고 샤워실은 있는지 뭐 옷은 빌려주는지 같은 것들을 후기나 사진 같은 걸 보고 대충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 한 2군데를 추려요. 한 2군데를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정리해요. 다른 것들은. 그리고 이제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헬스장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좀 전 항상 답답한 게 헬스장은 가격을 써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인터넷이 되고 뭐 클릭 몇 번만 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에 헬스장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스장 가격을 숨겨둬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헬스장이 워낙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뭐 여름방학 이벤트로 헬스권을 좀 싸게 판다거나 아니면 뭐 새해 이벤트 이런 걸로 또 싸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해서 써놓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헬스장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상담 예약 이런 거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약을 해놓고 헬스장에 한번 가봅니다. 2군데 정도. 그래서 가서 시설도 보고 그리고 가격도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헬스장 가서는 뭐 가격 문의 드리려고 상담 받으려고 왔어요.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전문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 주십니다. 뭐 한 달 하시면 얼마고요. 3개월 하시면 이거고요. 뭐 PT 추가하시면 이런 것들은 다 무료고 뭐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스장은 항상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 안 하는 헬스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벤트 지금 하고 있으니까 PT 지금 받으시면 되게 좋아요. 운동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PT 받으세요. 하는 식으로 PT를 많이 권유하시는 곳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도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영업 멘트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마음속으로 정하고 가는 게 좋아요. 나는 운동복이 필요한지, 라카가 필요한지, PT 필요한지, 아니면 자유운동만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가서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지금 이거 PT 너무 가격이 좋아요. 이거 하면 좋아요. 이렇게 거절하기 어렵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언제 다시 그 이사를 갈지도 모르고 해서 저는 일단은 지금 그 자유운동만 헬스장만 이용하고 싶습니다. 뭐 라커랑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뭐 이 정도 딱 3개월만 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가격을 알려줘요. 근데 또 뭐 들어보면 PT 가격이 진짜 괜찮은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예산과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잘 정하신 다음에 잘 얘기하면 됩니다. 거기서 지금 PT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고 화내거나 하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냥 그분들도 이제 권유를 하는데 그거는 잘 거절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절 못해가지고 네 그러면 해주세요. 하고 뭐 원하지도 않았던 PT를 오래 하게 된다거나 그러다가 결국에 환불받고 막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었거든요. 실패와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그냥 그분들도 일을 하시는 거고 난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별일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통 그냥 자유운동 등록을 하면 거기서 무료 PT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주는 헬스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헬스장마다 기구들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 기구들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한 번 정도 PT를 무료로 해주는 헬스장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별로 안 받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거 받고 나서 또
권유를 하시거든요. PT 계속 하시면 좋다.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면서 그 권유를 하는데 그러면 더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래서 저는 그 무료 PT는 저는 필요 없어요 하고 혼자 운동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깁니다. 그거는 뭐 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진짜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무료로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좀 그런 어색한 상황 피하고 싶다 하면은 저처럼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헬스장 혹시나 등록하게 되신다면 약간은 어려워 보이고 무서울 수 있는데 무서울 거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머릿속에 잘 갖고 가서 원하는 거 말하고 가격 정보 들어보고 그리고 괜찮은 곳이 2개 있다 하면은 그러면 고민해보고 다시 뭐 연락 드릴게요. 한 다음에 2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비교해보고 결정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헬스장마다 약간은 특이한 아니면 특별한 헬스장들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헬스장 중에 좀 특이했다 하는 거는 스쿼시 같은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걸 같이 하는 헬스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쿼시 하는 공간이 있고 나머지 헬스하는 공간이 있고 이래서 스쿼시를 등록하면 스쿼시 뭔지 알아요? 약간 뭐랄까 피클볼? 아니면 테니스 비슷한 건데 공이 이렇게 작은 걸로 라켓으로 하는 그 운동이 스쿼시입니다. 아무튼 그 스쿼시를 하면 스쿼시 안 하는 날에는 자유운동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른 운동이랑 합쳐져서 헬스장이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요가랑 헬스장이 같이 있거나 필라테스랑 헬스장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스피닝이라고 자전거 엄청 빨리 타는 그런 운동도 있는데 스피닝이랑 헬스장 같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헬스만 하기는 너무 지루하고 힘들 것 같다 하면은 이런 운동 등록해보면서 헬스장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등록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헬스장들을 다녀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의 헬스장 경험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헬스를 꽤나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계속 했다가 실패했다가 지금도 또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헬스가 어땠냐면요. 제가 PT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받았지? 한 10번 이상? 10번, 15번 정도 PT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너무 괜찮았어요. 와, 헬스가 재밌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운동을 하면 다음날 여기가 아프구나. 진짜 운동을 제대로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선생님한테 먼저 배우고 며칠 뒤에 혼자 가서 이렇게 복습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나 혼자 고민하고 막 쭈뼛쭈뼛 뻘쭘하게 헬스장에 서 있지 않아도 되니까 좋았어요. 헬스가 그냥 어려울 거 없네 하고 괜찮았는데 이제 PT가 딱 끝나면 막 제가 응용을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게 맞는지 그때부터 다시 막막한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 그리고 PT를 받다가 또 이사를 가서 다른 헬스장 기구들을 보면 진짜 조금씩 기구들이 달라요. 막 그 무게를 더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계를 조종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또 다시 이거 맞나?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약간 엉덩이가 아니라 허벅지가 아픈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건가?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리셋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스장 PT를 등록할 때도 PT 선생님께서 한 30번은 해야지 배워야지 된다. 그래야 혼자서 감도 익히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나 이게 돈 내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다 상술인가 보다. 이렇게 돈을 내게 하려고 말을 저렇게 하는 거겠지? 나는 똑똑하니까 절대 안 넘어가. 하면서 그거 저 괜찮습니다. 전 딱 10회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0번만 하면
그래도 정말 한 30번 정도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혼자 복습해보고 익숙해져 보고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습관도 들이고 파악을 한 뒤에 그제서야 이제 혼자 가도 그 후에야 혼자 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면 뭐 알려주는 친구가 있거나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다가 그만두니까 다시 제자리가 된 것 같아서 또 의욕이 떨어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나는 운동을 배웠는데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는 마음에 재미도 없어지고 해서 이제는 그냥 가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러닝. 그냥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뛰면 되잖아요. 아니면 수영장. 그냥 가서 물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클라이밍도 가서 그냥 잡고 올라가면 돼요.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바디 검사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막 몸에 근육이 얼마나 있고 기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거를 잴 수 있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그냥 없다고 나와요. 근육이 너무너무 부족한 걸로 나와가지고 헬스장을 다녀야 하긴 하는데 고민입니다. 우선은 운동을 좀 재밌게 하고자 일단은 약간 유산소 위주이긴 하지만 좀 가자마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헬스장 재밌어요. 저는 헬스장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초보자일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그런 헬스장 팁이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시간 맞춰서 가기도 힘들고 제 친구 중에 헬스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헬스장은 아직까지 저의 숙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무시무시한 기구 쓰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필라테스나 아니면 약간의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근육 만드는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또 헬스장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헬스장 다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헬스장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한국 헬스장 다녀야겠다 마음이 드셨으면 이번 팟캐스트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의 헬스장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 헬스장에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도 발견하셨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로 한국 헬스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발견하는 대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의 헬스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헬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 운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셨나요? 저는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따뜻하고 너무 춥지 않을 동안은 열심히 계속해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다시 헬스장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팟캐스트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자전거 타기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밖에서 자전거 타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운동이 되는 기분이라서 좋고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슝 하고 내리막길 내려갈 때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은 5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5월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이번 팟캐스트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재밌는 에피소드 또 다양한 한국의 문화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디디에이를 조금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서포트 디디 링크가 2가지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트리온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링크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멤버십 전용 팟캐스트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해두시면 유튜브로 그 멤버십 전용 팟캐스트도 봐주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보내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팟캐스트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즐거운 5월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